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0.6% 성장하는 데 그쳤어요. 0.6%. 전분기인 2분기가 0.6% 성장을 했잖아요. 그 정도라는 거죠. 1분기는 1%였거든요. 그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요,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가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건설 투자는요, 무려 말입니다. 전기 대비해서 6.4% 감소했습니다. 6.4%예요. 이거요? IMF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IMF 외환 위기 때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소했으니까요. 1998년 2분기에 마이너스 6.5%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래로 최저치입니다. 마이너스는 최대치고요. 설비 투자요? 마찬가지예요. 지난 분기 5.7%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4.7%예요. 이것도 연속해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2012년에 2분기를 하다가 4분기를 하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연속으로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연속 감소세는 처음입니다. 그나마 수출이 받쳐줬어요. 3.9% 성장했습니다. 진짜 다행인 거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만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바닥을 켜요. 바닥을 킨다니까요. 그야말로 최저점을 지나서 최악으로 간다는 상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도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그럼 정부는 뭐 했냐?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이미 지표가 나와서 다 알고 있었어요. 건설업체만 하더라도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값 잡겠다고 규제를 계속 더 씌웠잖아요. 그러니 건설업체가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집을 안 지니까 당연히 건설 투자가 줄어들고요. 사실 건설은요, 역대급으로 부양책을 많이 썼던 수단입니다. 지금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 건설은요, 부양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지어야 되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요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부터 창틀업체, 가구업체, 장판업체, 벽지업체, 의류업체 모두가 다 이사할 때 바꾸거든요. 많이. 그런 생각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 과거의 정책이니까 하고 터부시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설비 투자요? 이것도 예상이 됐었어요. 반도체의 설비 투자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설비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업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최저임금 막 올렸죠. 근로시간 단축 막 왔죠. 세금 막 올리죠. 신기업 정책을 써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비용이 나가는 정책만 펼치니까 겁이 나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 특히 위기일 때 투자를 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게 기업의 속성입니다. 근데 기업은 너무나 많은 비용에 투자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용하겠다, 투자하겠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망설여요. 왜냐? 시기를 보는 겁니다. 글로벌 상황도 안 좋고 국내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상황이 이러면요,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2.7% 말입니다. 이것도 낮춘 거예요.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2.7%를 달성을 하려면 4분기에 적어도 0.8%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생각했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던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해도 몇 번에 걸쳐서 3% 하겠다, 2.8% 간다, 2.7% 간다, 이렇게 계속 낮춰왔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선진국 시장은 다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쪼그라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경제는 선순환 체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주도 성장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